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3장을 들어가는데요. 국세기본법 어마무시 사실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 존재한다면 아마 국세기본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법이라는 말은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국세기본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뭘 정하는가요?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국세에 관련돼서요 과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존재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그지? 또는 소득세법이라든가, 그지? 또 법인세법이라든가, 어제 보셨듯이요, 그지? 수많은 한 13개 정도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개별소비세법, 또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증여세법 등등등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지?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그지? 법률들은요, 전부 다 뭘 정하는가요? 과세요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무엇이다, 또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또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한다, 또 세율은 그지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그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지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집대성에서 뭐다, 이렇게 학문적 입장에서요 용어를 정의한 게 뭐예요? 세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에서는 그지 세법이라 그러면요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세요. 어제 배웠던 것처럼 용어 정의가 정확히 돼야 세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세기본법은 그치 한 10개 정도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나요? 총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 잘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국세기본법과 뭐의 세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리할 게 뭐예요? 기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한 연장에 대한 그지 특례 규정을 잘 정리하셔야 돼. 대원칙은 뭐다? 그지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은 모두 원칙적으로 연장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다만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중에 그지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고요.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두 개의 특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든가 납세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신고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때는 뭐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담보 제공을 그지 관할 세무시장은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될 때는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납세자가 화재나 전화를 입었다든가 또 국세정보통신망이 뻑이 난 거예요. 또 금융기관에 휴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뭐한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봤던 게 뭐 있어요? 그지? 여러분들 서류의 송달에 대한 부분을 봤을 거예요. 교부 송달, 또 우편 송달, 또 전자 송달, 또 뭐가 있다? 공시 송달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나요?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하고 한꺼번에 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제3장의 내용을 보겠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제3장에 뭘 가는 거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을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을 가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 항상 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한번 그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이 있고요. 그죠?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뭘까요? 자, 앞으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행정소송법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국세를 부과한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이 과세관청이라는 말은 그지 세 개의 용어가 전부 다 합해진 거예요. 자, 그지 행정소송법에서는 뭐를 행정청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과세관청이라는 건 항상 이 세 개의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다. 관할 세무서장, 또 뭐가 있어요? 지방국세청장, 오케이. 또 그죠? 국세청장, 오케이. 이 자들이 뭐가 됩니까? 그지 과세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또는 국세청장이 국세를 뭐함에 있어서 부과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뭐다?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지 세무공무원이 뭐함에 있어서 세법을 그지 뭐하고 해석을 하고요. 납세자의 과세권 행사함에 있어서 그지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죠? 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는 항상 실질과세의 원칙, 두 번째 뭐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세 번째 뭐가 있다? 근거과세의 원칙,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네 번째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규정들이 그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그죠? 하시면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근거과세는 항상 뭐다? 장부 등 근거 자료에 의해서 세무조사 등을 하고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장부 등의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장부 등이 없다는가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추계에 의한 조사 방법도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하세요. 또 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그죠? 국세에 관해서는 어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또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조세 감면하는 규정들이야. 여기에는 항상 뭐가 온다? 사후관리 규정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 세법 적용의 원칙은 뭘까요? 세법을 세무공무원이 그지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세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세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소급과세, 그죠? 금지의 원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세무공무원, 그죠?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스스로 재량권을 가질 것인가? 절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량의 한계.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기업회계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지?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주로 답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때도 이 내용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마다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을 정확히 구별해서 그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머리 한다. 구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세법 적용의 원칙에 그지 적용의 원칙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수업은 객관식이지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천천히 갑시다. 첫 번째 세법의 그지 해석 기준에 대한 그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법은 뭡니까? 법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회계가 아닙니다. 회계처럼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조세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지 고통도 겪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요. 그죠? 분명히 법이라는 사실을 절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세법을 그지 해석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 또는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지 대원칙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뭐 한다? 항상 문헌에 그지 기재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얘를 문헌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얘를 그지 문헌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그지 어쩔 수 없이 이 문헌이 뭐라는 겁니까? 추상적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는 그죠? 한 목적적 해석은 그지 허용이 된다. 오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문헌에 따라서 물리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죠? 세법 해석의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유추 해석을 한다든가 또는 뭐 하는 거 확장 해석을 하는 거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조세법을 형해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두 번째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뭡니까? 자, 정리하고 갈게요.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요 다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역시 자,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그죠? 내용 또는 의의라고 이야기할게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치? 입법에 의한 뭐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자, 비과세 관행에 의한, 그치? 뭐가 있어요? 소급과세, 그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용어를 정확히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자, 그죠? 납세 의무가 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납세 의무가, 그죠? 성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립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뭐가 됐어요? 성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미 성립이 이루어졌는데, 그죠? 자, 성립 후에, 그죠? 세법에 따라서 뭘 하게 됩니까? 이렇게, 그지? 소급해서, 그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세법에 의해서 뭘 하게 된다. 그지? 이렇게 뒤집어서 소급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뭐가 안 된다. 그지? 인정되지 않는다. 걔를 뭐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절대 확정이 아니라 뭐다? 성립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성립,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한, 그지? 뭐, 소득, 재산, 수익 등이 있는, 그지? 자,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그죠? 자,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절대 뭐 하는 거? 소급해서 과세하는 거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행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즉, 당초에 뭐가 됐다는가? 그지? 계속적으로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던 뭐가 존재했다는가?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죠? 자, 새로운, 그지? 해석이 있다고 해서 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요. 자, 비과세 하던, 그지? 관행을 뒤집고, 그죠? 이렇게 소급에서 과연 과세할 수 있을 것이냐. 오케이? 이 문제예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납세자에게 세법 해석 등에, 그죠? 대한 내용이 이미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뭐, 그지? 당연히 이거는 뭐, 항상성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비과세하던 관행을 누구는 우리 납세자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소급에서 과세하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뭐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두 번째는 뭐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그지 작동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항상 법은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자, 예측 가능성을 그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비과세 관행에 의해서 그죠? 자, 뭘 하게 되면 그지? 자, 당초에 과세를 계속적으로 그죠?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뭐예요? 자,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고요. 예측 가능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가. 그런 취지에서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자, 진정소급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뭘 파악해야 돼요? 부진정소급이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진정소급은 도대체 뭘까요? 자, 입법에 의한, 그지? 입법에 의한, 그지? 뭐가 됩니까? 소급과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진정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얘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부진정소급은 뭡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부진정소급은 뭘까요? 자, 이렇게 와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진정소급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간과세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했어요. 이렇게 사업연도로 정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사업연도가 뭐가 돼야 끝나야, 즉 과세기간이 종료를 해야 뭐가 되는가? 납세 의무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죠?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세 기간, 사업연도 중에는 그지? 자, 납세의무가 뭐가 되지 않아요? 그지?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또한 확정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업연도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세법이, 그죠?
개정이 됐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지? 자, 납세 의무가, 그죠? 나중에 12월 30일에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즉, 과세 기간 중에 뭐, 그죠? 세법의 개정이 있었고요. 그 과세 기간 중에, 그지?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하게 되는, 그지? 자, 이 법인세, 그지? 에 대해서는, 그지? 이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과연 뭐 할 것이냐? 그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뭡니까? 자, 법인세는 항상 기간과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요. 12월 31일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 중에 개정이 된 것은 뭐 당연히 뭐 괜찮다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부진정 소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뭐예요? 그지?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즉, 사업연도 중 또는 과세 기간 중에 세법에 뭐가 있었고 개정이 있었고 이 개정된 과세 기간 중에 세법에 따라서 그지? 후에 12월 30일에 뭐가 납세 의무가 성립된 법인세에 대해서 그죠? 이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건 과연 무효냐 유효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따지는 거예요. 얘는 뭐라는가? 진짜 소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소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기간과세 항목을 띄고 있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뭐 과세기간 중에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그죠? 과세기간 종료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부분에 소급하는 건 뭐한다? 이건 소급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뭐예요? 그치? 자, 납세자에 대해서 소급과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그치? 해치는 경우에 그치? 이를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한다는 거야? 유리한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표가 있다는 것이야. 이거는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세법 적용의 원칙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법의 해석 기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그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지? 세 번째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다? 그지? 세무공무원, 그죠? 그죠? 재량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리합시다. 자, 이거는 제가 행소법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무공무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지? 그냥 9급, 7급, 뭐, 그지? 3급, 2급, 이런 사람들 전부 포함하고요. 또, 그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세무공무원은, 그죠? 자, 뭐, 스스로 재량을 가지고 세법을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세무공무원은 뭐예요? 자, 국회에서, 그죠? 국회에서 제정한, 그죠? 세법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를 운용하는 자에, 그죠? 불과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뭐, 원칙적으로 재량을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재량은 어디서만, 그지? 자, 법률이, 그죠? 법률이 뭐하는? 허용하는 어디에서만? 범위에서만, 오케이? 범위 내에서만, 그지? 범위 내에서만 뭐한다?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운용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세법의 적용의 원칙에서 기업회계 존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세법을 공부하면서 회계학원에서 거의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세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회계가 세법을 꼭 넘어가 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완전 핫바리들이에요. 기업회계 존중은 어느 경우에만 존중하는가? 자, 국세기본법이나 또는 다른 세법에 그죠? 자, 뭐가 없는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그죠?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존중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기업회계를 존중할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회계 관행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가야 될 게 있다면요. 그죠? 자, 저희 교재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이렇게 해놨어요. 자, 뭐가 됐습니까?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한 두어 개가 존재합니다. 자, 뭘까요? 자, 이 세법은 국민의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거고요. 국민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를 수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세법에 의해서 국가에 뭐가요? 그죠? 재정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법을 뭐함에 있어서 운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중장기 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하고 오케이.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세법을 적용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가 됩니까?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고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그지 뭐가 돼요?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중장기 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지? 이때 세무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무슨 승인이야? 오케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람으로 속한 것이지 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또 하나 나올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게 그지 간단하게 건드려질 수 있어요. 자, 세법에 대한 그지 자 해석 또는 그지 또는 질의 또는 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질의응답 또는 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 누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가? 자, 줄일게요. 기재부 장관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국세청장은 그죠?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회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세무서장은요. 이러한 권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국세 예규에 대한 내용 또는 통칙에 대한 내용, 걔네도 제가 행정해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심도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예규 심사위원회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뭘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자, 세법이란 뭐다? 학문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법조문에 규정된 많은 규정들이 있지만요. 자, 세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그지, 법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자, 그죠? 세금과, 그지, 즉, 조세와 관련된 뭐가 있다는가?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 법률도 또한 세법으로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시는 국세징수법도 세법일까요? 당연히 세법입니다. 그지? 조세범처벌법도 뭘까요?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과 관련되는 모든 법률은 광의의 학문적 의미에서 세법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문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요. 자, 어디 16페이지 가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 4개 중에 반드시 하나하나 명확히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16페이지 1번 문제 갑시다.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국세기본법 보세요. 자,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물론이고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관행은 뭐다?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치? 자, 뭐 한다? 비과세 하던 관행을 깨고 소급에서 과세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어느 시점을 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확정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 특히나 주의하세요. 3번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돼요? 부진정 소급은 자, 과세 기간 중에 세법 개정이 일어났고요. 그 기간 중에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납세부가 과세 기간 종료 후에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그지? 소급을 하게 됩니다. 얘는 진짜 소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적법한 뭐예요? 법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은 당연히 그죠?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납세자 구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한 특단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들유들 공부해야 됩니다. 4번 개별 납세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입니다. 당연히 뭐가 돼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 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 유리한 소급 표현은 인정이 되지만 전체적 공익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5번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않는 경우는 소득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학문적인 내용의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죠? 자, 2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럼 국세부가의 원칙하고 세법 적용 원칙을 같이 물어봤네요. 그다음에 이 네 개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1번 뭡니까? 둘 이상의 거래. 보자마자 뭐야? 오케이? 자, 실질과세 원칙에서 그지? 우회 거래 또는 제3자 거래를 통한 그지? 뭐예요? 조세 부담에 회피 목적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는 뭐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거래를 봐서 세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왔네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다?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뭘 해야 됩니까?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납세 의무자는 뭐 신고 의무든 재반 협력 의무를 이행한다. 오케이?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는 물론이고 세무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3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춰서 그지? 갖추고 있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장부에 의해서 그지? 뭘 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뭐예요? 근데 이 장부가 허임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지? 뭐 할 수 있다? 축에 의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과 다른 부분에 한해서만 또 누락된 부분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건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4번 근거과세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축에 의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가 뭐 나왔습니까? 성립한. 그때는 뭐 그죠?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네요. 그치?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회신해야 되겠지. 그러나 세무서장은 회신 권한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세무서장이 틀린 질문입니다. 그죠?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조세 중장기 계획이 있다는 거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국가 그죠? 재정 장기 운용 정책과 그죠? 자, 연속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다만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보고함으로 족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3번 세법 외의 법률 중 오케이? 조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뭘로 본다? 세법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4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그치? 자, 뭐 때문에 했을까? 성립된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뭐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다. 입법에 따른 그치?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나왔네요. 5번 세무공무원은 국세 과세표준과 그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것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회계는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죠? 그죠? 자,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한테 그치? 자, 세법에서 가장 그치? 어려운 내용 또는 모든 세법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도 확정 또는 소멸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4장으로 가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서 그치?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제4장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목차 같이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 의무의 의무의 성립 또 자, 확정 또 그죠?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는 조세법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모든 세법은 이걸 가지고 작동을 시킵니다. 심지어 뭐 또 개별 세법도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또 두 번째 확정 또 이 소멸에 대한 내용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용어를 정확히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성립과 확정에 대한 용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도 여러분이 보셨듯이 소극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한 부분도 그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입법에 의한 소극과세 금지 원칙도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머릿속에 다 있지만요. 혹시나 뭐가 빠진 것들이 있을까봐 자료를 좀 정리해 놓고 왔어요. 그럼 선생님,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까요? 자, 그리고 세법에서만 이런 게 특히나 필요합니다.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개별세법의 규정은, 자 보세요. 자, 개별세법의 규정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뭐가 됩니까?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별세법의 규정은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하나는 뭐가 있을까? 오케이? 자, 기간과세를 하는 국세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간과세가 아니라 그 밖에 국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지? 자, 기간과세 국세가 하나가 있고요. 크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또 그 밖에 국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 문제가 정리됩니다. 자, 이 기간이 자, 이 기간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과세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로우로 간단하게 볼게요. 자, 봅시다. 소득세의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소득세는 이 과세에 관한 원칙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언제서부터?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과세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득세에 있어서요. 자, 소득세에 있어서 과연 과세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과세 대상은 뭐라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파악이 될까요? 경제학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경제학도 공부하고 재정학도 공부하지 뭐예요? 플로우 개념이야. 근데 영원히 흐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간을 단위로 묶어서 자,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뭐가 돼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대해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자, 1월 2일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발생한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얘네들은 언제? 자, 그죠? 17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18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17년에 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년도 그죠? 1월 달에 1월 2일 날 발생한 매출, 즉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18년도의 소득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자 보시죠. 이 기간이 뭐 하게 되면 이 과세 기간이 뭐 하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되면요. 더 이상은 뭘 할 수 없다는가. 그지? 이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없고요. 비용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뭐 하겠다. 이 납세 의무는 최초로 발생되는 것으로 하겠다. 응?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간과세 항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보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지나게 되면 첫 번째 뭐가 파악이 될까요? 자, 그죠? 뭐가 파악이 될까요? 과세 대상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파악이 될까요? 누구에게 이 소득이 귀속되는가가 파악이 될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당연히 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과세 표준도 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세율 적용도 이때 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즉, 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게 종료를 하게 된다면, 그죠?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과세 표준도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세율 적용도, 그죠? 이게, 뭐 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세권이 충족된 건, 그죠? 언제라는가? 기간 종료시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겠다?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오케이? 그죠? 특히나 기간과세 항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의 성립의 개념은 기간과세 항목의 경우에는 특히나 납세 의무의, 그죠? 납세 의무의
그죠? 성립과 관련된 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된다고? 그죠? 이 납세무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죠? 자, 뭐, 기간과세 항목이냐, 기간과세 항목이 아니냐를 정확히 구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뭐한테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뭐가 돼요? 납세무가 그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플로우를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납세무의 성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인 거라고. 그런데 그 밖의 국세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상속 또는 증여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뭐가 돼야 돼요? 오케이?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일정한 시점. 오케이? 자, 이때가 뭐가 됩니까? 납세무가 성립한 때가 될 거예요. 또 증여세의 경우에는 언제?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될 거라고. 그죠? 그리고 국세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인지세의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오케이?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그죠? 재산세와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언제? 그지? 자, 매년 6월 1일 날 뭘 하게 됩니까? 그날을 과세 기준일로 잡아서 그때 납세무가 성립하러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밖의 국세의 경우에 일정한, 그죠? 일정한, 그지? 요건 사실이 뭐가 되는데, 그죠? 충족되는 때 뭐가 됩니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납세무의 성립이라는 개념은 그득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납세무의 성립이란 도대체 선생님 뭡니까? 자, 뭐예요? 일정한, 그죠? 일정한, 그죠? 과세 요건, 그죠? 사실이 뭐, 충족하는 때, 그지? 뭐, 이 납세무가 생겨난다 하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게 뭐라고? 그지? 납세무의 성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납세무의 성립 시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게 뭐다? 납세무의 성립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립이라는 말과 또 어마무시 다른 말이 하나 존재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납세 의무의, 그죠? 의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납세무의 확정에 대해서는, 그죠? 그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27년 귀속. 자, 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그죠? 이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요,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신고납세 방식의 항목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신고를 언제 할 것이냐를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가. 그럼 봅시다. 자, 이 개념을 넘어가고요. 자, 17년 귀속. 그죠?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 보시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뭘 해야 돼요? 자, 소득세, 그죠? 신고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마지막 날 5월 31일이 되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득세 신고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신고 납세 방식의 대표 주자를 그죠? 달리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언제 이 납세무가 확정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자, 신고 납세 방식에 의해서는 그죠? 방식의 경우에는 뭐한데? 그죠? 신고한 때, 그죠? 신고 시에 납세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그지? 자, 그죠? 납세자의 신고는 뭐일 뿐이고,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은 뭐일 뿐이고요. 그지? 자, 과세관청이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지? 부가과세 방식도 존재한다는 거야. 얘는 납세무가 언제 확정된다는 거야? 과세관청이 결정을 한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기본적으로 이 납세무의 확정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는가? 구체적으로, 그죠? 자, 뭐가 정해지는가? 조세, 채무액이 정해지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그때는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 내 소득세액이 얼마다. 오케이? 그치? 부가세 방식의 경우에는 특히 상속세, 증여세예요. 걔네들은 신고라면 걔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이야. 그럼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부담할 조세 채무액이 확정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납세무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확정은 무엇이다? 자, 구체적.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
구체적, 그죠? 조세 채무액, 그치? 세금 부담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채무액이 확정되는 걸, 정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치? 이 확정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확정의 뭘로는? 방식으로는,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가? 하나는 뭐가 있다는가? 신고납세 방식이 하나 존재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부가가세 방식이 존재할 거예요. 신고납세 방식은 뭐예요? 납세자의 신고에서 납세무가 확정되고 조세채무액이 확정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부가가세 방식보다 결정할 때 납세무가 그지 확정이 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만 두고 있냐? 그렇지 않고요. 그죠? 자동 확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지? 자, 인지세라든가, 오케이? 그죠? 또, 그죠? 원천징수하는, 그지? 소득세나 법인세라든가, 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라든가, 오케이? 또, 중간이라고 하는 법인세의 경우는 뭐한다? 자동 확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가? 그리고, 그지? 조세 채무액이 이렇게 내가, 그지? 부담해야 될 세금입니다. 그죠? 부담해야 될 세금이라고도 일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1,000만 원으로, 그죠?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때 뭘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세징수법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 뭐 하게 됩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고 납부최고서를 보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는 것이고 또 공매를 하는 것이고 청산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 이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지 확정된 납세 의무는 그지 자 그죠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예로, 그죠? 뭐에 의해서, 그지? 당연히 뭐, 그지? 납부 등에 의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납세 의무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의 소멸이란, 그죠? 자, 뭐예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 채무액이, 자, 뭐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멸의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네, 오케이? 자, 채무를 이행하면 되겠죠. 납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충당.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부과의 취소.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의 만료. 그죠? 기간의 만료.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국세징수권. 그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그죠? 이 5가지의, 그지? 그죠?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는가? 이 개념이 뭐가 됩니까? 이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다. 기본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문제도 국기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보시죠. 문제가 몇 문제나 되나요? 뒤에까지 쭉 넘겨보세요. 그죠? 1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에 적어도 한 문제, 많을 때는 2문제까지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대원칙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충분히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할게요. 자, 봅시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무엇이다? 일정한 과세 요건 사실이 충족됐을 때, 그치? 자, 뭐 한다? 더 이상 그 납세 의무, 그죠? 와 관련된 거래 등을 변경시킬 수 없는 시점을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립된 납세 의무는 신고 납세 방식인가 부가가세 방식인가에 따라서, 그죠? 이 어떻게 구체적 조세채무액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 즉 구체적 조세 채무액은 납부, 또 충당, 또 부가의 취소, 또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 완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럼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정확히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 납세무의 확정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 존재하고요. 자동 확정 방식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성립과 확정에 대한 개념 구별을 그지 가장 논불안이면서 이걸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만다 이렇게 확정된 구체적 조세 채무액은 봅시다. 자,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뭘 하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를 뭐다? 납세무의 소멸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조세 채무액이 뭐가 됩니까? 구체적 조세 채무액이 그지 없어지게 되는 걸 그지 뭐라고 얘기한다? 그지 납세무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무의 소멸, 특히 소멸 사유로 뭐 부가의 취소는 소멸 사유가 되면 부가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꼭 부가의 철회는 그지 취소와 다르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는 부가권 행사했는데 그 부가권 자체를 뭐 하는가?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세 채무액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요. 자, 뭐 한 경우에 부가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납세자의 재산을 뒤졌는데 없어요. 오케이? 그지? 또 이 납세자에게 그지? 당신한테 부과를 하겠다고 강제 집행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죠? 근데는 뭐 할 수 있을까? 그지? 그죠?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가권 행사를 뭐 하는가? 소급해서 없애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자가 뭐 재산이 생겼나 또는 소득이 생겼나. 그죠? 그럼 부가가 철회되더라도 뭐 한다? 그지? 나중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거가 발견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한다는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의 철회는 그지? 절대 그지?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까?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항상 어마무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국세부가 제척기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인데 거의 부가 제척기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갈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정리가 안 되면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천천히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때 시험은 거의 어디가 나옵니까?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도대체 무엇이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성립은 뭐예요? 자, 일정한 그죠? 과세 요건 사실이 그죠? 사실이 뭐가 된 때? 그죠? 충족된 때, 그죠? 충족된 때 뭐 하게 됩니까? 이 구체적 납세 의무가, 그지? 납세 의무가, 그지? 발생이 될 것으로, 그죠? 그죠? 발생이 될 것으로, 그죠? 예정되는 되는 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지? 납세의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항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성립과 확정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국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다? 소득세, 또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때는 뭐 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득세나 또 법인세나 그치? 또는 뭐가 있다는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저는 부가세로 그냥 줄일게요. 자, 그때는 뭐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뭐 과세기간 뭐한테 종료 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지? 자, 일반적 법인세도 존재하지만 뭐 또 있어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예외적으로 그죠? 언제 그지? 납세의무가 성립할까요? 자, 해산한 때 그죠? 해산 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재화용의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라고. 다만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이에요. 이때는 항상 세관을 거치는 것이고, 그죠? 세관자에게 뭐한테, 그죠? 수입 신고를 하는 때, 그죠? 뭐라 그럽니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는가. 그때도 여러분이 이 말을 더 기억해야지 이쪽을 보면 안 된다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상속세나, 오케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그지?
그죠? 경우에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하시면 되겠죠. 증여세 같이 갈게요. 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죠? 자,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까요? 피상속인이 그죠? 피상속인이 뭐한테 사망한 때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자, 이거를 상속이 개시된 때다. 오케이? 상속이 그죠? 개시된 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때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정 재산을 그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납세무의 성립시기 기간 단위 국세의 경우에는 기간 종료시 그 밖의 경우에는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할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선생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는 자 재산세 즉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더불어서 뭐 대표적 보유세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고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보유세라는 측면에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언제예요? 매년 언제? 6월 1일이 뭐가 됩니까? 과세 기준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나 주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개별 소비세 등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쌤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그죠? 시험에 초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 과목이 되니까. 그럼 개별 소비세 등은 언제? 그죠? 반출한 때 등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마다 반출시 과세 원칙을 띄고 있다. 다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수입물품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세관자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뭐가 된다. 오케이.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국세가 있어요. 자, 기타 국세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인지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증권거래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증권거래세는 그죠? 자, 보시죠. 언제? 그죠?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면서 그죠? 국기법의 어느 강사의 이론 수업보다도 대단할 거예요. 근데 국기법이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뭐가 돼요? 그죠? 납세무가 성립한다. 다시 한번 성립한다. 이 말을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시험에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세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교육세는 통상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그죠? 그죠? 서택스예요. 서택스. 오케이? 그죠? 서택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라는가? 본세에 붙어 있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죠? 그죠? 당연히 언제? 그죠? 당해 국세 납세무가, 그죠? 당해 뭐, 자, 본세 납세무가 뭐 하는데, 그죠? 성립하는 때, 그죠? 어디? 교육세 납세무도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죠? 금융기관에, 그죠? 자, 대한 수익금액에, 그죠? 수익금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익금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죠? 교육세가 뭐가 됐어요?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항상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수익은 일정 시점에 생겨난다. 기간이 생겨난다. 오케이? 기간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한다? 그죠? 금융기관의 과세기간이 종료시다. 이 말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농특세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세와 똑같습니다. 서택스예요.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요. 가산세의 경우에는 그죠? 가산세도 뭐예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된다. 그래서 그죠? 이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산세의 경우에는 그죠? 가산할 국세 이것도 서택스의 성격이 좀 있으니까요. 그죠? 가산할 그지 국세 그죠? 납세 의무가 뭐가 되는데 성립하는 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그죠? 특수한 경우에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죠? 특수한 경우에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그죠?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특수한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자,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뭔지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고 자빠졌어. 오케이? 자, 원천징수는 뭐예요?
자, 일정한 소득 지급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소득 수령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소득 지급자가 일정액의 세액을 떼서 그지 뭐랍니까? 국가에 그지 그 징수한 조세를 그죠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원천징수의 경우에 당연히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할까요?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 되겠죠. 그죠? 소득금액을 그죠 지급 시에 그지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노점상 등의 경우에는 그죠 세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납세조합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납세조합은 매달 말일에 뭘 하게 됩니까? 그지 그 전달에 있는 그지 이 납세조합원의 소득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죠 일정액의 세액을 떼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납세조합에 대해서는 그죠 야 고생했다 해서 10% 세액공제를 해주는가? 걔를 납세조합에 대한 납세조합에 의한 소득세 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그죠 뭐가 돼? 그죠 발생한 그죠? 자, 중요한 말이에요. 달의 말일을 뭘로 본다고? 오케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또 하나 추가될 게 뭐가 있다면 중간연합이라든가 또 뭐가 있다. 오케이. 또 예정신고라든가 또 수시부가라는 중간연합이나 예정신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간연합도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정, 그죠? 고지 또는 예정신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정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자, 수시부과를 하게 됩니다. 수시부가 뭐예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죠? 또 그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그죠? 수시로 뭐 할 수 있다? 국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수시부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사유가 그죠? 발생한 때 오케이 이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죽어도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하시든가 그치?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수시부가도 모르고 중간연합도 모르고 예정신고도 모르면서 세법을 공부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꼭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소득법인 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도 가끔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봅시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죠? 뭐 또 교육세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특수한 경우에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오케이? 특히나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오케이?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또 중간연합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중간연합 기간 또는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말을 가지고 수도 묻는 문제가 세법에서 특히 국세기본법에서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이거는 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전부 다 똑같아요. 납세의무의 성립이 무언지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있다. 뭐가 있을까? 납세 의무에 그죠? 확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죠? 크게 세 개가 있다는가? 하나 뭐 있다? 신고 납세 방식. 그죠? 두 번째 뭐가 있다? 부가과세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자동 확정 방식이, 그죠? 자동 확정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쉴 것이에요. 그럼 신고납세 방식의, 그죠? 경우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제 신고에 의해서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가 성립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자, 신고에서 납세의무가 뭐 된다? 그죠?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조세 채무액으로 정해지는 때마다 납세액이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부가가세 방식의 경우에는 뭐 과세관청이 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한테 결정 시에 이렇게 납세무가 그지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결정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세법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죠? 신고납세 방식의 항목 뭐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전부 다 국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가 됩니까? 신고납세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다만 부가가세 방식의 대표주자가 누가 있다?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조세 포탈 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죠?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납세무가 뭐라게 됩니까? 확정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신고납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가끔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죠? 왼쪽에 배웠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죠? 자, 뭐랄까요? 예전에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신고납세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원칙은 뭐합니까? 자, 과세관청이 뭐한테 그지 고지를 하게 되고요. 이 고지에 의해서 그지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 말은 뭐다? 부가가세 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요? 납세 의무자가 뭐랬다는 거예요? 의무자가 뭐한테는 신고한 때는 오케이? 자, 신고에 의해서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종부세 부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뭐라는가? 오케이,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종합부동산세는 좀 지우고요. 이제는 자동 확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자동 확정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자, 여기에 종부세도 방금 설명드렸듯이요. 자, 종합부동산세 부분도 정리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다? 자동 확정 방식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동 확정 방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참고하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임지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하는 그죠? 뭐가 있다는가? 그지? 법인세나 소득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다는가? 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납세조합은 항상 법인의 경우 해당이 없어요. 소득세가 그지?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중간연합하는 그지? 그죠? 세목이 하나 존재한답니다. 그럼 인지세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천징수는 어디서도 이루어지고 법인세에서도 이루어지고 소득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법인세나 뭐예요? 소득세의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소득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연합하는 경우는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중간연합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만 저희 국기법은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는가? 얘네들은 뭐가 된다? 납세무가 성립시 그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얘를 뭐다? 자동 확정 방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리할 부분은 뭐다? 납세무의 성립, 확정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문제도 풀 수가 없어. 그죠? 물론 애워서, 요행으로 또는 운으로 그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운일 뿐이야. 그리고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2차에서 거의 세무회계를 보지만 사실은 세무회계도 뭐예요? 세법의 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응?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야? 2차 시험에 세법하기 400점 중에 200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도 모르고 그지?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 따라다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부분을 완벽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납세무의 소멸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한 번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아니고 그죠?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부분까지는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자, 어디까지 갈까요? 1, 2, 3, 4가 있지만 잠깐 쉬었다가 그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정확히 그죠? 구분해서 그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지? 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세법을 공부한다고 하고 세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접대비나 쳐 배우고 있고 혹시 물론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접대비도 가장 중요한 게 개념적이라고 개념적이. 오케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